어머니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2026년 봄, 여름, 학기 필독서가 뭐였죠? 네,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였습니다. 지금 봄, 여름, 학기 중등 부모님들도 필독서를 읽고 계신데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이 책을 지금 중등 부모님들이 필독서를 읽고 계세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중심으로 흐르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초등 때보다는 중등 때에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변화와 성장이 굉장히 크다. 그 변화와 성장 가운데는 자기 자신, 우리가 이제 뭐 자아 정체성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10대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초등 때처럼 부모님 말씀에 다 그냥 내내 하지 않는다.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고, 근데 때로는 그 주장이 우리가 보기에 다 옳지 않아 보일지라도 아이들은 계속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얘기해 가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있는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변화와 성장이 더딜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춘기 청소년의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은 부모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가는 커다란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에도 있죠. 아이와 함께 자란다는 게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10대, 20대, 30대를 지내면서 성장해 오셨지만 부모로서의 성장은 우리가 계속 ING라는 거예요. 네. 초등 때는 초등아이에 맞는 우리의 성장들이 있을 것이고 또 중고등 때는 중고등 자녀의 성장에 함께 가는 우리 부모들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딱 고정되어 있으면 아이들과 점점 이제 격차나 관계나 모든 것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같은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봄, 여름, 학기 필독서는 뭐였을까요? 뭐 우리 지금 일주일만 지나면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는 저의 현상이지 여러분들의 현상은 아닐 것 같은데 50대가 좀 넘어야 좀 일어나는 건데 작년 봄, 여름, 학기는 완벽한 부모는 없다 였고 저희가 지금 봄, 여름, 학기 필독서, 가을, 겨울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가을, 겨울 학기 필독서는 단호하면서 부드럽게 긍정의 훈육을 하자 이런 게 작년 가을, 겨울이었죠. 재작년 봄, 여름은 본질 육아라는 우리가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 없었던 우리 부모님들은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본질 육아라는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저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결을 달리하지만 사실은 흐르는 중심의 내용은 참 똑같아요. 이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는 저자가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바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책은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그 안에 있냐면 본인이 만났던 소아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학생과 학부모의 양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어떤 발달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쉬운 여러 가지 요인들, 요소들 중심으로 이분은 이제 책들을 많이 쓰신 거죠. 그래서 내가 맞는 이런 환자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모님들에게 빨리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책을 쓰신 거죠. 다 읽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나눔할 때 물론 이제 저랑 나눔할 때도 이렇게 같이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을별로 나눔하실 때도 더 풍성하게 소그룹이니까 더 풍성한 나눔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좀 우리 어머님들과 또 저는 이제 저희 딸은 28, 아들은 26. 제가 좀 먼저 자녀를 키운 부모로서 좀 이 책을 볼 때 이 얘기는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은 부분 몇 가지만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책의 중심 흐름은 요거였죠. 그렇죠. 첫 번째는 특히 완벽한 부모는 없다 해서 이게 있었죠.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도록 위임받은 대사이다라는 것들이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책에서 중심이 있었고요. 또 계속 같은 흐름이 이게 있었죠. 우리 모두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할 때는 우리가 세운 플랜대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가 세운 목적대로, 우리가 세운 우리 아이의 어떤 흐름대로 우리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뜻과 계획하심, 그리고 그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각각 다 달라요. 근현대 학교 교육에서는 몇 가지 능력, 역량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학습과 관련된 능력만 능력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은 360도의 방향이죠. 네.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은사와 재능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각각 주셨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히려 우리가 또 모호해 줄 수 있으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는 8개의 다중지능을 얘기했죠. 그전에는 뭐 IQ만 막 얘기를 해서 능력이라고 했지만 하워드 가드너는 아니다. IQ는 여러 가지 재능 중에 하나이다. 능력 중에 하나이다. 하면서 8가지 다중지능을 했을 때 하워드 가드너는 공간지능도 하나고요. 그다음에 자기 성찰 지능도 그 중에 하나고요. 대인관계 지능도 그 중에 하나고, 자연 친화 지능도 그 중에 하나고, 음악 지능, 그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 그다음에 언어 지능, 그다음에 논리 학습 지능. 이렇게 8개의 지능이 다 n분의 1로 그 중요함과 그것이 동일하다. 근데 근현대의 교육이 그중에 어떤가 하나에는 굉장히 커다란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다 하면서 다시 지금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제가 6학년 아이들과 함께 다중지능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 8가지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걸 한번 추측해봐라. 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능은 뭔지 추측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추측한 거랑 검사한 거랑 어떤지 한번 비교하게 했는데, 대다수 아이들은 순서는 바뀔지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는 바뀔지라도 그 세 가지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더 많았었어요.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플랜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모든 아이들에게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며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또 자녀 양육 책에 같이 결을 같이 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이다. 네. 우리는 다 완성된 부모가 아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초등 때, 또 6학년 때, 중등 때, 고등 때 그 아이들이 겪는 변화와 성장에 따라 우리도 같이 성장해야지만 아이들에게 진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또 우리도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는 부모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동역하면은 어떨 때는 어떤 부모님은 첫 번째 문장이 좀 힘든 부모님, 어떤 부모님은 두 번째가, 어떤 부분은 세 번째 문장이 힘든 부모님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되면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있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혼자 갈팡질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머니 마을이 또 이번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대그룹으로 있으면 또 나누지 못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속으로 모였을 때 더 친밀한. 그러면서 이 책 이제 몇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자녀 양육은 우리를 위한 양육이다. 자녀를 위한 양육이 아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양육을 하는 거다. 맨날 너 때문에 너가 잘 되라고
그게 아니라 누구야? 엄마를 위해서 엄마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하면서 그럴 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진다. 너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의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그럴 때 자녀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우리가 양육. 사실 양육은 나중에도 알겠지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은 우리의 비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게 사실 양육인데 그거는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아이들이 느껴지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선생님이 딱 앉아 있지만 선생님이 쌤자리 딱 앉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딱 들어올 때 그 분위기를 알아요. 오늘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시군. 오늘 선생님이 내가 오늘 조심해야 되겠는걸? 우리 알잖아요. 우리 딱 들어가면 그 공기 분위기로 인해서 상대방의 지금 감정을 조금은 읽게 되잖아요. 뭐 때로는 그게 틀릴 때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아이들은 알아요. 오늘 우리 엄마의 컨디션은 상중하 어디구만. 그런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말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우리 자녀들은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를 보게 돼요. 우리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양육이 일치되면 아이들은 그대로 안정감을 느끼고 엄마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 말과 삶과 행동이 다르면 어느 게 맞는 거지? 뭐를 해야지 내가 안 혼나지? 어떻게 해야지 오늘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지? 이러면서 눈치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영육의 행복, 영적인 행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양육을 한번 잘해 보도록 합시다. 네. 네. 그다음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살 동안에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또한 우리 부모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워요. 우리 부모님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문제를 만났을 때 화부터 내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이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 를 보면은 아이들은 말보다는 그것으로 배워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이 사실은 평생 살아갈 동안에 제일 중요한 역량이에요. 왜냐하면 살아갈 동안에 문제가 없는 날은 하루도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앞에는 자기를 조절한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 조절, 자기의 시간의 조절,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동물이 하듯이 파락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사회성에 맞게 조절하는 것, 그 조직과 사회관계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거는 조절 능력이죠.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이 다 달라요. 네. 화가 나는데 그 순간 화를 좀 참고 어떤 친구는 얼굴에는 표시나지만 어떤 친구는 또 약간 또 미소를 짓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 순간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파락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학교 교육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어렵고 그리고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도 다 문제가 있으시죠? 네. 크건 작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자녀들이 자기에게 당면한
우리 아이들도 지금 너 어떤 문제 있냐면 다 있어요. 뭐 숙제에 대한 거, 친구 관계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능력을 키우는 게 자녀 양육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주는 마음과 때로는 참아주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믿어주는 마음. 네.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믿어주지 않아서 우리의 욕구를 막 너네 이렇게 성장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10가지를 막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성장해 줄까요? 저희들이 너는 이렇게 커야 돼, 넌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도망을 가요. 더 움츠려들고 더 위축되고.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그런데 신뢰하고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믿어줄 때 한번 해볼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빨리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믿어주는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녀 양육하기 바빠서 우리에게 질문을 못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저절로 커요. 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지? 나의 삶의 가치는 뭐지? 지금 이 나이에 나는 내가 기대했던 삶과 지금 같은 건가? 내가 뭘 더 해야지 내가 조금 더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났을 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까? 자기의 삶을 잘 만들어가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거 보고 저절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우리 부모님 중에서 또 지금 또 본인의 지금 비전을 향해서 또 지금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나의 삶에 내가 가치로 느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지향해 나가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육아 기술은 이거는 부모에게 필요한 마음이랑 또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기다려줄 때 신뢰할 때 그 막 내일을 바쁘게 하면서 그러니까 방관하라는 뜻이 아니래요. 방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 이제 기다려주니까 이제 너 신경 안 쓸래. 그냥 나는 너 몰라. 이게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고는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자녀의 감정이 이렇구나. 지금 내 자녀가 이렇구나. 자녀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알아차리면서 기다려주는 게 높은 수준의 육아 기술이다. 다다다다다닥 엄마 말하는 게 높은 수준의 육아 기술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우리 자녀들이 뭐 중고등도 마찬가지예요. 뭐 7살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에게 맞는 울타리를 해놓고 이 안에서는 이 아이들이 넘어지든 뭐 좀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가 다 알고는 이때 너무 빨리 안 달려가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울타리를 넘어설 때는 아니야. 여긴 아니야.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권위가 필요해. 근데 이 안에서는 좀 하더라는데 엄마들은 이 안에서 계속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쫓아가면서 여긴 이래야 되거든, 여기는 이래야 되거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섬세하게 관찰하고 알고는 있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할 때 그럴 때 딱 한마디 정확하게 하면은 그게 아이들에게는 더 이렇게 권위 있게 와닿게 돼요. 네. 이것이 높은 수준의 육아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타적인 자녀 사랑은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인 자녀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자녀 양육은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이렇게 우리 부모의 어떤 존재의 행복인데
정말 자녀는 지금 너무 힘들고 자녀는 지금 너무 지금 뭐라 그럴까 감정이 상해 있는데 우리 부모의 욕심으로 막 양육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부모의 이기적인 자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아, 내가 엄마 아빠한테 존중받고 있어. 엄마 아빠가 내 말을 경청해주고 있어.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고 있어. 이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정말 지금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참아주고 있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중심이 되는 이타적인 자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도 우리가 내가 이기적인 자녀 사랑을 하고 있나, 정말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이타적인 자녀 사랑을 하고 있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듣기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좋을 때 타이밍에 맞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자녀가 보기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다 사실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중에 뭐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진짜 다 1번은 우리가 다 돼요. 2번이 지금 각각 달라요. 1번은 우리가 다 똑같은데 2번 자녀가 부모를 좋아해야 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각각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좋아하는 것이 지금 거의 그 만점 수준인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매일 자녀와 감정적으로 힘든 부모님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요것들을 어느 거지? 아이고 다 넘어갔네. 요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할 때 자녀가 우리를 좋아하게 돼요. 자녀가 우리를. 근데 그게 자녀를 잘 키우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잘 키우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또 우리가 자녀를 신뢰하는 부모의 진심을 잘 전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네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제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문제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지 하고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있네요. 되게 중요해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현재의 중요한 것들을 자꾸 놓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건 괜찮지만 더 중요한 거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자녀 양육에서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거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전. 그러니까 에릭슨은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장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잘 부모의 안정적인 성장, 자녀 양육을 받았을 때는 이런 긍정적인 거로 성장하고 만약에 자녀 양육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왔으면 이게 긍정적인 부분들이 그 단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요 단계가 지금 초등 단계거든요. 초등 단계가 또 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설명은 뭐냐면 설명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화를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고 자녀가 궁금해하는 것을 친절하게 따뜻하게 공감하며 경청하며 얘기하라는 뜻이에요. 막 주입식으로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들어줄 때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내적 동기가 생기면서 자기에게 긍정이 생기면서 열심히 자기 것들을 키워나가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너는 안 돼, 엄마 말만 들어, 너 생각은 다 틀렸어,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들으면
점점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열등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아이들의 단계랑 또 부모들의 그 자녀 양육 단계가 있다는 것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필독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다 지금 소감문 내시고 계시죠? 네, 소감 많이 어제 봤는데 지금 많이 내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세 분의 소감문이 자, 우리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요쪽에 어머님들 자, 요 소감문 어떤 어머님의 소감문이에요? 요거부터 책을 읽으면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책을 읽으며 시작. 네, 우리 더세물의 한 어머니세요.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기네요. 요쪽 우리 어머님들, 네, 여기 봐주세요. 요쪽 어머님들, 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사실 우리 더세물의 부모님들은 머리로서의 인식은 다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순간순간 이제 아이와 맞닥뜨렸을 때 이게 이제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20대 엄마로서 20대 자녀의 엄마로서 저도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너무 막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성장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우리 어머님이 다 같이 더 길어지네요. 갈수록 더 길어지네요. 네, 다 같이 시작. 네, 정말 뭐 모든 소감문이 다 사실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고 어디에 진짜 뭐 자랑하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의 글귀였습니다. 어, 그 아까 제가 그 문제 해결 역량을 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조급해하지 말고
네, 천천히 이렇게 하나 중요한데 이거랑 관련되는 그 시 우리 어머님들도 시 잘하시니까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삶으로 해석하자면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거는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한 과정에서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시 낭독을 한번 겸손히 해보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우리 자녀들 아직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 초등은 시작입니다. 예, 지금 자녀의 관계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고등쯤 되면은 조금 굳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많이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회복 탄력성이 커지는 우리 자녀 양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이에요. 네.